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보고사항이 아니죠. 종결사항이죠. 먼저 번에 다 결정해서 이사에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이제 임원 선출에 관한 거를. 원장 원로 그랬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먼저 이사에 이미 거론해서 선관위. 아니 그때는 선거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누가 나올지를 몰라서 선관위 뽑아줬는데 선관위에서 지금 마감이 돼 있으면 두 분이든지 세 분이든지 어느 분이 나왔다는 것을 이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 들으시라니까. 안건사항이 왜 뭔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안건사항이 없잖아요. 왜 승지를 선관위를 구성을 하고 정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정할 사항은 선관위 할 없어요. 수 있는 일이 뭐 있는데요, 그러면요? 잠깐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정관 없는 얘기 왜 잠깐만요. 하시냐고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아니,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뭐 선관위를 구성을 했으면 선관위에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선거에서 결정이 안 났어요, 아무것도? 뭐가 결정이 안 나요? 지금 뭐 후보, 아니 어제 문제 후보 없는 마감을 게 해서 네. 후보 마감을 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오늘 기호 추첨하는 거 참가를 못했어요. 네. 3시 반에 모여서 기호 추첨하는 거로다가 했어요. 네. 그게 선관위에서 진행을 상황. 선관위 추천이 됐으면 이거 20일 전 총회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금 결정을 내고 선관위가 되는 구성해서 거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결국만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 이사에서 선관위를 당연히 만들어줬으면 선관위가 지금 원장을 두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으면 이건 분명히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심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여기 문서는 모든 나와야 되죠. 저 원장 추천 지금 심의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님. 아니 심의원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보고 사항에는 나와야죠. 조용히 하세요. 이 시스템 딱 끝난 다음에 선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선관위원장님이 결과를 보고할 겁니다. 아니 선관위 위원장이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 상황을. 끝내는 거예요. 뭐가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회의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심의사항 제3호 국정문화 운영규정 일부 개정에 원장님,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요. 네. 그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네. 결론을 내주셔야죠. 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임의 개정의 건은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이게 보고 사항이 됩니까? 아니 그 선거관리에서 지금 진행하고 이 있지 정관에 않습니까? 보면 총회 부여할 안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총회 부여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지금 정관 있잖아요. 여기 정관에 분명히 총회 아니. 부여할 안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심의사항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 보고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릴 거라고. 근데 원장님 지금 숨겨버리면 그거는 놔두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뭐? 아니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세하게. 그러니까는 심의사항 제3호 국정문화 운영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나온 꾸준 이렇게 재규정이라 해서 연합회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서 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은 보수, 공무, 여비, 위임정결,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직계규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보수 규정을 보시면 공급은 이제 그 25일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시와 같이 20일로 이렇게 변경은 되는 거고요. 연봉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산정하고 월급제는 당초 초부터 말일까지 산정한다. 이건 대부분 이 지방문화 호진 재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쪽 보시면 이제 본봉 삭제를 했고요. 보수 결정, 그다음에 근무 평가는 인사 규정에 따름으로 갔고요. 임시직 보수도 정과 동일하고요. 시간제 휴일수당 삭제, 상여금 삭제, 그다음에 초과 근무수당이 신설이 되고요. 정액급식비, 연차 휴가수당, 식사적 복리후생비, 정근수당, 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시에서 보조는 안 되고 있지만 규정 안에 연합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52조 가속수당을 바꾸자 하는 데는 별지가 또 있습니다. 55쪽에 이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이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책수당, 특정 업무수당, 정기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천문화원 직원의 기본급, 등급은 지금 이 표에 의한 바로 되어 있습니다. 1호금부터 30호금까지. 그다음에 54쪽, 55쪽은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정렬 규정이 50만 원이 되지 않은 50만 원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뭐 개정 사업을 설명했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을 더 올려준다고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신경환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든지 소위원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차기 이사회까지 수년시켜서 그때 의견을 받는 거라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 공부공에 있었는데 금년도 최저임금법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공부를 만든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시와 같이 협상을 해서 그러면 금년에 이거 적용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우선 시급하게 이렇게 이 개정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조건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요새 또 많이 바뀌니까 저도 사실은 인사농 쪽에 제가 전문 어떤 저이지만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여기서 안건을 처리했을 때 노무사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이인연결 규정을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50만 원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전반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에 저축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시간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감사님 말씀드렸죠. 유급자들인데 제가 소정관위원을 하자고 하신 말씀은 노동법이 적용해서 2월 달부터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조건으로 통과시켜드리면 되죠. 그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급한 사항은 가되 나머지 무슨 사무장이 50만 원을 결제한다면 이사에서 100만 원 결제권을 줄 수 있다 하면 소위에서 올려내는 걸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급한 사항이 있는 거 있고 전체 소음 걸려서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도 통과시켜놓고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결과 안 되고 해놨을 때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없는 거지. 지금 이것은 저도 지금 잘 못 읽겠어요. 솔직히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자고요. 신상 3호는 1에서 9까지 있는데 4번 국민정결 규정만 빼는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통과를 받아주고요. 정결 규정은 요거는 차기 사회에서만 보는 것을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분을 이제 추천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간사님한테 들어온 홍간사님한테 들어온 민원이 뭐냐면 요점이 임기 안에 4년, 1년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안에 원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30명인데 3분의 1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넘은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저도 정관에 문법에 박혀 있어서 이건 법을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감사를 회비를 가져갔어요. 4년치를. 왜 했냐면은 이 한 가지만은 볼 수가 제일 없잖아요. 이게 항상 감사는 공통성을 띄어야 되니까. 그게 보다 보니까 30만 원을 내고 2017년도에 입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했더니 이사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인데 저는 김재동이 건을 김시자 팀장이 얘기해서 김재동은 내 친구가 내가 소개를 했다. 그래서 2년치를 한꺼번에 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김재동이 제명시켜라. 감사서 얘기를 했고요. 또 나머지 그 30만 원 낸 분이 2018년도에 정상적으로 다 냈습니다. 그리고 입회했을 때 2월달, 6월달, 9월달 들어온 분이 30만 원으로 결의를 했대는데 그 사무국에서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저희 아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감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답변을 해봐.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사무국에 묻고 있잖아요. 그 이사회 결의하고 있으니까 없습니까? 저는 결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있고요. 30만 원만 받으라고 직원들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한 건 들었습니다. 그거는요. 저 박영순 부원장님이 입회를 시키신 이사님들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일부만 부담을 해서 받자고 그렇게 건의를 원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장님 결론을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순 부원장님이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 이걸 좀 통과를 좀 시켜줘라. 그래서 원장님과 사무국장한테 그분들에 대해서만 여태까지 제가 문화원의 17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달을 1년에 한 달을 있었어도 이사회비는 다 냈어요. 연회비지 월회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원장님한테 제가 요번만큼만 어떻게 선처를 합시다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건데 사실 그게 잘못이죠. 그 해에 들어온 분들 다른 분들은 다 내고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안입니다. 그 분이 12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계속 감사서로서 보고를 드릴게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12명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기라면 지금까지 회의였던 게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사님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원장님이 이걸 승인했다고 하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해온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다. 개인적인 그 양가사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양가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개를 다 자격이 없다고 이사해서 의결을 해주면 두 분 다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추천서를 못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사님들이 그 의결을 해주세요. 이거 감사가 지금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님들이 이게 맞다 했을 때는 투표로 가서 맞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공고를 해서 총회가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뭐냐면 그 넘어가기 전에 박형종 장님이 선녀님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누구 나오시고 해가지고 이사 때부터는 이사들이 이거 분란이 일어나니까 쪼개지 말자 해가지고 단일 후보 추천을 했죠. 두 번 다. 그래서 저는 감사로서 바람직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단일화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거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기다리다가 판단하시고 뭐 원장님이 뭐 저기 하시는 거는 저도 이제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그건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요. 저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이것까지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저 문화원은 원장이 3년임을 헐서 1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 나온 거는 이사 정수가 30명입니다. 30명은 30명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문화원 원장이 전임을 맡기 위해서 10명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님이 파악한 문제는
한 해 이 4년을 두고 10명을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12명이에요. 예? 지금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원장님이 임기 중 12년 동안에 10명 이상을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얘기해줘. 정확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30명의 3분의 1밖에 추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장님. 예? 저기 원장님.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근거를 갖고 갖고 있는 거 보시라고요. 원장님. 네. 저는 지금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 갖고 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사들을 다 갖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지금 원장님이 12년 동안 했다고 하면요. 현재 전체가 다 원장님 추천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그거는 이사를 이제 그거 선관위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신영환 이사님 제가 처음에 추천을 해서 문화원 두셨어요. 저 박영순 부원장님도 제가 추천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박형재 원장이 추천했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에 저 박영순 부원장님이 추천하셨던 열몇 분이 아니요. 박 부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좀 이게 박형재 원장님이 추천. 네, 앉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걸 손못 찔러서 앉는 아니, 저는 감사가 소리 보고 감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저께 결론을 낸 게 성관에서 결론을 낸 게 성관위 위원장이 이걸 책임을 지시고 이미 선거 공고가 나갔고 이사에 문제가 없다고 나갔으니까 책임을 지시오 해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정기총회 끝나서 이유 불복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소송 오는 사람 소송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했어도 이사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 뭔가가 아니죠. 이사를 통과 사항이 아닙니다. 자,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가지 문제가 돼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 다 없는 걸로 해서 덮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일 큰 문제, 이사의 자격 문제. 정기총회를 안 거친 이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사분들이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이 8분인가 9분. 제가 다시 한번 대체 28명 중에. 감사 바람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제가 법적부터 모든 부분 다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 단위사님들 계시지만 소위원회에서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상정을 안 한다? 이 무엇이죠? 정관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선거관리 규정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이 합법입니다. 정관이 우선이죠. 정관이 우선이라고요. 위임된 거는 선관위법에 의해서. 자, 거기에 책임은 제가 지나고 말씀드렸죠. 뭘 책임져요? 제가 책임질게요. 감사가 뭘 책임집니까? 낮추세요, 목소리. 아니 그러면은 부원장님 왜 자꾸 감사 발언을 방해하시냐고요. 예? 아니,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선거관리위원을 이사해서 뽑아놓고. 아니 감사는 그거를 지금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죠. 부원장님 선거에 관한 거는 선관위위원들이 책임지는 아니 그럼 거예요. 선관위가 정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나요? 예? 그 해석은 감사가 하는 겁니다. 뭐를요? 감사가 하는 정관을 거예요. 내게 감사가 감사가 뭐 감사가 하는 거죠. 선관위 어떻게 그 정관을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한 게 잘못됐습니까? 돌리고 다 돌려. 예? 정관에 분명히 30명 돼 있어요. 거기 3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잠깐 정리하시고 이거 감사가 하는 건 맞아요? 감사하면 무조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세 하는 행동을 저는 소리 갖고 감사를 안 하잖아요. 소리가 뭐 어떻게 돼서. 아니 이거 사문에서 자 보세요. 틀렸다는 얘기니까. 자 신경환 이사 내가 입회시켰어요. 네. 예? 박영순 부원장 내가 입회시켰어요. 근데 그게 박형재 목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게요. 정관들 다 갖고 계신가요? 정관들 보세요. 그러니까. 자, 3장 임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3장 임원 13조 항을 보세요.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정관들 갖고 계시죠? 임원의 선임을 보시게 되면 1항을 보세요.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의 소관부서 담당 국가장은 당연히 기사가 된다고 1항에 있고, 이게 이제 총회 선임하는 원칙인데 그 사항을 보세요. 사항을 보시게 되면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 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부천 문화원 중흥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임명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정족수는 그 12조에 보면 12조 임원 번호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2조 3항의 이사는 30인, 원장, 부원장, 당임기사 포함해서 30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10명까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실 때, 자, 우리 그 정영강 부원장님이 저를 추천했고, 신경학 감사를 추천했으니까 추천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추천자가 원장만이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원장님께서도 우리 이사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원장 이사를 좀 고충시켜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행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님들을 제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추천은 소개는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장 추천인 거예요. 내가 추천했다고 이사 자격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30, 아니가 제 말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빨리 보세요. 그러니까 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원장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영남 부원장님 말씀처럼 저를 추천했고 추천했다면 우리는 이사의 자격이 있어야 될 확인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7년 차인데 우리 임원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부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원장이 추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도 답변해 주시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런다면 이건 사무부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추천을 소개해 그렇죠. 그리고 제 이름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또 다음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지금 3회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연임을 2번 연임하셔서 3회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4년 임기에 12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12년 첫 차기가 언제인가요? 2002년인가요? 6년인가요? 6년입니다. 2006년. 그럼 2006년서부터 4년 더 하고 10년, 11년서부터 또 4년 더 하면 14년, 그럼 15년서부터 19년 오늘까지 이제 요번 총회까지 이 원장 임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이 지금 우리 잠깐만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라고 표기가 한 것이 죄송해요. 이름을 말씀드려서 박형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장이라는 것은 원장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원장 직책. 이거를 제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원장 그 직책에 총회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총회에서 선임을 30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장한테 10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왜 10명까지만 안 되느냐?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전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까지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 법은. 그래서 10명까지 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12년 동안 연임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원장이라 해서 그러면 그 12년 동안에 10명 추천은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마치면 성관위에서 그걸 결정할 게 아니라 성관위에서 질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질의. 성관위가 이거를 법률적인 질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의를 한번 전부 보세요. 이거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질의의 요청에 의해서 이 요청 사항이 온 겁니다. 지금 17년 원장 15년서부터 15년 2월 2일부터 19년 2월 2일까지 12명의 그 이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12명의 이사. 그러면 원장 3회 때 2015년 2월서부터 19년 2월까지 10명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군가 2명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말씀 끊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법무법인 2호라는 데에서 변호사 한창호 법률사무소라는 데가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저 질의에 대한 답변 한창호 변호사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중에 보면 만약에 원장이 일괄적으로 지명한 여러 임원 중에서 적법하지 않게 초과된 임원은 다른 지명 임원과 구별할 수 없다면 그중 누가 적합하지 않은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똑같은 날짜에 12명을 임명했어요. 이 원장이.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원장이 적법하게 임원을 지명하는데 그 뒤에 지명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제출된 감사한테 제출된 이 이사 명부에 보면 이것도 한번 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다현 이사가 17년 2월에 원장에 지명해서 됐어요. 거기서부터 2년 17년 4월 김종석, 이병일, 강식 4월에 됐습니다. 고영무, 이경은 17년 6월달에 됐습니다. 김진호 이사는 17년 9월달에 됐습니다. 유기철 이사는 유기철, 조인순, 전재홍은 17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10번으로 마감이 됐어요. 10번으로.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11번 이천재 분하고 이준덕진이라는 분은 이사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 이 사람들은 원장 출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정영남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박정재 원장이 12년 동안에 그러면 10명을 추천해야 되는 질의를 정식으로 성관이가 하든 이사에서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셔서 그게 어느 데 범위 맞느냐? 제가 듣기에는 또 내가 이걸 나중에 걸 보고 그래? 그러면 나는 문을 열어봤어요. 나는 손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내 범위 내에서 원장 지명할 수 있다. 그 원장이라는 것은 박정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수에 선출된 원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장이 3분의 1, 이사 정족수 30명에 3분의 1인 10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대 때 2015년 2월서부터 2019년 2월까지 10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건데 12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11번, 12번 연번회에서 11번, 12번은 이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관위에서 대구 안 대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관입의 사항이에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그러시면 말씀 이사의 드릴게요. 임기는 4년 잠깐만 저도 말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천권에 대해서 지금 12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2명은 분명히 안 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답변서를 다 제출받았습니다. 이거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호사가 답변한 거예요. 물론 변호사가 판사가 아니니까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두 군데의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거면 이거는 거의 수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인정이 돼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려면 그거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걸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 6명에 대해서 잠깐만요. 생각하게 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잠깐만 말단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할게요. 만약에 그 6명이 후보자의 추천이 자격권을 가진다 그러면 그 당의 후보자가 질의를 해갖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이라고 하는 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추천하면 이사 자격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정영남 부장이 나를 추천해서 우리 둘을 추천했어요? 그럼 우리 자격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천 문화원은 아직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논리 들으셨죠? 논리 들으셨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저거는. 왜 한 말이에요? 이사의 전임을 막기 위해서 3분의 1만 추천하기로 돼 있어요. 그죠? 분명히. 본인도 인정을 하셨어. 그런데 매 기수마다 10명을 추천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울 겁니까? 이사 정독수가 30명이 있잖아요. 30명을 누가 채워요? 다 원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원장 추천 무슨 말씀하는 게 자, 총장이 보세요. 있잖아요. 이사의 임기는 4년입니다. 제가 좀 정리할게요. 이사님이 유척할 때 이사의 행정에서 이사에서 스님번호 유척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사의 상정할 때 제가 추천하는 분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저기 국장님 제가 이 부분까지 잠깐만요. 제가 감사합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먼저 마시고. 자, 보세요. 저기 10명 나머지 말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들으세요. 제가 한번 다 들으세요. 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할게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들으세요. 자, 손영철, 박영순, 최영국 여기 신경하게 들어갑니다. 일꾼은 김재동, 변창순, 한용진, 강다현, 김종석. 그러면
김종석하고 강단이랑 같은 날짜에 들어왔으니까 11번이 되겠죠. 그럼 이 중에 누군가를 잘라낼 거예요. 못 자르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한다고 해도 그 두 명은 추천권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추천권이 없는데 왜 이사들을 왜 통과를 시켜가지고서 이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사무국이 지금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라는 거라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어쨌든 다한 거 아니에요. 나 여태껏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 전면 이사를 부정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정윤상 부장님 그때 말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부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는 이 문화원의 회계 처리라든가 안건 상정 다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모든 걸 부정한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이고 17년도 18년도 안 되는 거예요. 17년도하고 18년도에 들어온 12명에 대해서 그 2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걸 부정이라고 제가 하는 다시 거예요? 얘기할게요. 지난번 선관위에서 정기총회 인준을 안 받은 이사는 이사로서의 효력이 없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기총회 인준 받은 이사가 9명인가 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박영순 부원장 편의를 해서 덮자고 했어요. 원장님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덮자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편의를 봐주니까 이제 이사를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와서 자격이 없다. 또 뭐 10명을 추천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걸 이해를 해갖고 지정을 했어야죠. 그때 당시에 밝혀진 거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건 이해가 가시죠? 잠깐만요. 아니 여기 지금 해당되는 이사님들 이해가 가시죠? 정기총회 인준을 분명히 정관에 받게끔 돼 있어요. 정기총회 인준을 안 받은 이사님들은 이사로서의 자격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로 나와도 추천을 받아서 5명 이상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덮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은 누가 네? 했어요? 예? 이사 자격 없는 사람들. 정관위에서 덮기로 했던 거예요. 추천을 가서 안 받아보니까 그거 가서 해봐요. 추천을 가서 내가 추천해줄게요. 전화해서 찾아가서 추천해주냐고. 선거운동 시간 중에 아니고 그 전에 사전에 가서 했다는 얘기. 사전에 이사들을 싹 말린 거야. 추천을 못 받겠고 해소를 못 되는데 여러 명을 받아놓고 미리 받아놓고 뭘 이런 법이었어 세상에.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이 지금 추천 오늘 언제 받아와라 이게 선거 공고에 나와서 조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본회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25일부터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시가 안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강다현 이사님 선관위를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안 되는 거지요. 그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정도를 지키세요. 아니 정도고 아니 선관위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사 분명히 25일날 공고가 나가면은 선거운동을 하고 추천을 받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아니, 이미 다 해봤는데 아니 등록이 안 되는데 무슨 선거운동을 해요? 선거운동이 아니죠.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받는 거죠 추천서가. 바꿉시다. 아니 그래요. 요거를 바꿉시다. 아니 다 앉아요 혼자서. 뭐라고 다 혼자 갖고 놀아요? 아니 그러면 감사도 무시하면 뭐 어떻게 저게 감사관 입건해서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요? 얘기해보세요. 나 같이 의견대로만 얘기하자. 여기 맞아. 원장님은 이거 없어져요? 자, 이사님. 문 떨어집니까? 이사님 그렇게 말씀을 안 돼요. 여기 나와요 얘기가. 여기 나온다고요. 몇몇 사람이 자주지었냐고 그러면 그러면 다시 지금 제압을 하려고 한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성 있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도의 얘기만 하시고 확실한 얘기만 하시고 정보가 뭐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보가 뭐예요? 잠깐만요. 정보가 뭔지 알가지고 자
만약에 이 두 분이 다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정기총회 얼마 안 남은 기간까지 재공부를 해가지고 뭐 재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서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정관위에서 이미 그 자격 요건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검토를 해보니까 자격 요건 결산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이 상태에서 두 분이 경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지금 얼마 기간이 안 남았어. 남았다면은 다시 처음부터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나 제가 아까 그런 권고도 좀 해드렸어요. 여기 빨리 좀 30분이라도 일찍 와서 좀 이걸 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우리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떻게 저기를 하든지 두 분이 다 이게 자격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끝나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됐죠? 이거 임원선임은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보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정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임원선임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격이 없다면 둘 다 같은 자격이 없는 거고, 이게 어떤 판결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재 원장 임기 내에 12년 내에 10명을 만약에 추천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걸 10명을 사정을 시키시라고요. 자격 없죠. 자격 없죠. 그러면 등록이 다 무효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이사 자격이 그 횟수의 1회, 2회, 3회에서 그 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어서 10명 이내면 2015년 2월서부터 2019년 2월까지는 10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간이라는 것은 유권 해석을 받아오세요. 유권 해석을 그걸 어디서 받으시든 그거는 받아오세요.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법률 전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잠깐만요. 정기총회 잠깐만 할게요.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원장 추천 아까 계속 저보고 우리 정영남 부원장님이 추천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도 자격이 없고 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죄송해요. 이사님 나가셨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 2011년 1차 이사회 2012년 2월 8일날 누가 추천했습니까? 제일 밑에. 후에 두 번은 이강인, 박재영, 이주원 이사는 지금 없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 말씀해서 죄송한데 이분은 지금 하나 빼세요. 이분이 누가 추천했습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게 지금 사무부에 빅지된 서류예요. 이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결정하실 거예요. 결정 다 하셔갖고 여기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무효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을 지금 우리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씨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